전문가님, 다음 주 시장 전략 챙겨주시죠. 예, 다음 주 시장 전략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일단 시간에 쫓길 수 있으니까 먼저 핵심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결국에 배터리와 반도체가 동시에 강했습니다. 이걸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주느냐, 지난주 전략에 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이제 내가 미스터 마켓에서 뒤집어 버릴 거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얘기가 들어가니까 잘 참고해 보세요. 두 섹터는 단기 급등한 종목들은 보유자 입장. 그러니까 쫓아가지 말란 얘기고, 대표적으로 단기 급등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이가 강조를 많이 해주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그런 주식. 그런 주식은 신규 매수는 자제. 아시겠죠? 그런 게 단기 급등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보유자 입장으로 가시고, 그 보유자 입장이란 얘기는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아까 이종복이가 이야기했던 그 변곡점, 2분기 변곡점 팁의 상황에 노출이 된다. 외국인들이 주식 혹은 선물을 6천억 이상 팔면서 잠시 주가가 343쪽을 깰 것 같다. 그럴 때는 절반 정도를 이익 실현하시고 뭐 다시 재매수 타이밍. 그럼 다시 재매수 타이밍은 3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보유자 입장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대신 신규 매수는 순환매 노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이거 뭐야? 보세요. 지금 1000명에서 900명으로 떨어져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러면 얘기 안 해줘. 다음에 다시 얘기해 줄게요. 신규 매수는 2차전지 배터리 장비과의 주식. 그죠? 장비과의 주식, 신규 매수할 주식 많고, 아모르미오, 아모텍, 요번 주에 15,500원 주고 또 가거든요. 그 주식을 계속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내가 마켓텐에서 이야기했던 종목 중에 5글자 중에 초성은 쌍시우고 중간에 이음 들어가는 주식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4글자, 5글자에 초성이 티그신 주식도 있고요.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대놓고 하나기술 같은 건 얘기해줬고, 펫배터리에 진짜 너무 많죠. 종목은 무지하게 많다니까요. 패스. 그런 쪽 순환매를 노리라는 거고, 만약에 이제 급등한 종목들이 다음 주에 눌린다.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단기 관점은 눌림목 공략이 양호하다.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에너지, 제약. 이 제약이 아까도 어떤 분 인공지능 기반형 증거금 100%짜리 몇 년 고생하고 5천원까지 빠졌다가 올라가는 뷰노와 과의 주식이 5개가 있고, 그쪽은 신규로 따라 들어가시기보다는 그렇게 잘 가는 종목이 제약 섹터에 있으니 의료기기 관련주를 봐야 되는데, 의료기기 관련주에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오늘 종가 기준에 13,930원짜리 주식이 하나 있어요. 3글자고 초성이 리을입니다. 이 정도면 다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종목 무지하게 많죠. 그러나 여기서 대놓고 얘기하기에는 나도 하는 일이 있고, 그쵸? 예. 여러분들 공부를 하라는 입장으로 초성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좋은 주식이 너무나 많고 정말로 종목들이 좋은 게 많다라는 걸 반증시켜주는 거죠. 뭐 있는 척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돈 못 벌면 안 돼요. 그럼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면 돈을 벌으려면 어떤 주식으로 버느냐? 섹터 얘기하고 글자 얘기하고 초성 얘기했고 중간 어디에 그죠? 하나 더 얘기하면 또 대놓고 다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장이 종목들이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 그 다음에 에너지는 아까 그 얘기를 할 걸 그랬네요. 1000명 넘어가면 원전 관련주 3개 얘기한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원래 공약은 그거였어요. 근데 우리 진행자들이 쪼으니까 저도 모르게 당황해서 반도체로 넘어갔는데,
여러분, 두산 에너빌리티가 얼마나 기똥차게 가고 있는지 한번 차트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이가 두산 에너빌리티도 처음에는 나쁘게 얘기하다가 다시 좋게 본다라는 얘기가 4월 21일 타이밍 금요일 날 얘기했었는데 그 뒤에 원전 관련주만 나락으로 갔어요. 그러자 5월 달에 5월 첫째 주나 둘째 주쯤에 원전 관련주를 좋게 얘기했는데 많이 밀렸다. 그러나 나는 원전 관련주도 간다라고 본다. 이 얘기까지 들어갔을 겁니다. 패스, 에너지, 그 다음에 제약, 이들 주식들은 안정적이다. 아마도 이쪽도 순환매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같이 보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되고요. 일요일 날 이종복이가 여기서 못다한 종목 진단 스트리밍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자,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외국인 수급 및 옵션 가격은 여전히 주식하기에 우호적인데 상당히 우호적. 그리고 아까 외국인 누적 수급서부터 이거 보여준 거 아까 일부 거 보시란 얘기고요. 이 원화 강세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시간 외 역외 환율 지금 현재 10시 48분 20초 현재 역외 환율 1289.58달러입니다. 나스닥 14,645입니다. 분위기 좋죠? 이 원화 강세는 6월 FOMC 다음 주 수요일 날일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 6월 14일이에요.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이제 장에 영향을 주는데 그 타이밍에 금리 동결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환율 밴드 지난 방송 참고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환율이 1270쪽에서 1250쪽으로 내려오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리고 시간 여기서 뽑은 김에 이종복은 요건 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종복은 오직 이토마토 및 유튜브에서만 방송한다 하면서 뭐라고 했나 보세요. 카카오, 리딩방, 단체방, VIP는 경멸하는 단어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 단어가 들어간 모든 방송은 다 사기입니다. 조심하세요라는 말씀 한 말씀 올리고 지금부터 원화 쪽을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환율의 흐름인데 그 리딩방 같은 데에서 당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한 말씀 올리면 당연히 몰라서 당하겠죠? 근데 이종복이가 카카오라는 단어를 싫어하는데 그죠? 그런데 가는 그 자체가 좀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월요일 날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거예요. 이게 지금 원화거든요. 보세요. 일본과 이걸 보면 이종복이가 아까 2월 10일 타이밍에 환율 1280이 중요한데 그거 뚫으면 1250, 1320에서 1350으로 올라갈 거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했죠. 근데 1320에서 1350까지 가도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지 않은 걸로 다시 환율이 밀릴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대로 밀려 내려오지 않습니까? 1300을 깨면서 보다시피 1290대로 왔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직전 저점이면 1276원이거든요. 1276쪽으로 밀려 내려오면 여기가 삼산인데 변형된 삼산인 거예요. 이건 변형된 삼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올라갈 거거든요. 이 타이밍에 지수가 조정받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얘기하면 이 타이밍에서 올라갈 때 여기서 저항을 받게 되면 이건 다중산이 돼가지고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지금 이런 장이에요. 환율만 갖고도 주식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방송이 미스터 진단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주봉을 보면 완전히 다 깨졌죠, 여러분. 1250지점. 그러면 만약에 원화가 1250지점으로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종합은 선물 기준에 360을 넘을 거거든요. 선물 기준에 360을 넘어 380도 열리거든요. 그러면 지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노코멘트. 다시 1000명이 왔네요, 또. 그럼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건 환율의 흐름을 갖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환율이 1270을 깨게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 72,500원 넘어서 75,000원으로 가면서 종합은 350을 넘어 360을 갈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종합이 그렇게 갈 때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가면 지수를 약간 깎아먹겠죠. 근데 삼성전자가 어디예요? 반도체지 않습니까? 누차 얘기하지만 반도체 얘기 나온 김에 이거 미스터 마켓에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 말 드리고 가겠어요. 여러분 3월 31일부터 4월 21일 사이에 배터리를 강조하지만 배터리를 조심하라고 하고 가장 안정적인 수익이 2분기에는 반도체에서 날 것이다라고 한 방송 본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전문가라고 만약에 10명이 있다면 8명 이상은 반도체 업황 나쁘다는 얘기만 아마 여러분들 방송에서 많이 봤을 거거든요. 지금 너도나도 반도체 다 좋다라고 하죠. 이 미스터 진단은 앞서가는 방송이라는 얘기도 같이 해주겠습니다. 자, 패스하고 삼성전자가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이건 환율이 1270을 깨고 1250으로 올 경우를 갖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쪽은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성장성이 좋은 주식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반도체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거나 상대적으로 못 올라간 주식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피동 얘기해 줬죠.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올라가는 확률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어라는 말은 그냥 올라간다라는 얘기보다 더 강한 의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환율이 1270을 깨서 1250으로 오게 되면 왜 반도체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주식을 더 사게 될 겁니다. 그럼 기관들도 같이 사야 돼요. 더 이상은 노코멘트. 그래서 환율이 중요한 거고 그러면 반도체가 가는데 배터리가 안 가겠어요? 당연히 가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하다 판단되고 거기에 에너지가 가고 제약이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선물 매도 친 사람들 불쌍하다는 얘기 벌써 이 시간에 6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런 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거고 이거 아까 화면 보여드렸으니까 지금은 일단은 돈을 벌어야 돼요, 여러분. 일단은.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금리 관련된 거 얘기했고 환율 관련 얘기했으니까 오늘 1000명 넘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매일같이 보여주는 이거는 컴퓨터 화면이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종복이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때 보여주는 또 다른 주식시장의 지지와 저항을 1000명 넘어간 기념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가 다른지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삼성전자도 나올 건데 컴퓨터가 생각보다 버벅거리죠. 이런 것 때문에 인공지능 기반형 반도체 수요는 더 급증할 것이고 DDR5 수요도 더 급증할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는 거야? 그렇지만 나오긴 나오죠. 이게 이종복이가 개인적으로 따로 분석하는 그죠? 여기 이토마토 마케팅에서도 공개하지 않았던 바로 그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189일이 올라갔고 그때 그 당시 뭐 160일 정도 하면서 30일 동안은 올라갈 것이다 하면서 막 했던 그 내용하고 결부시키면 되고 이게 삼성전자의 기본 추세선입니다. 아직 멀었죠, 여러분? 대신 밀렸을 때 샀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끊어버릴게요. 이쪽으로 밀렸어야 여러분들이 이번에 대박 난 거고 이게 지수 선물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매일같이 보여주는 건 금이 되게 많았죠. 그건 정수금이고 이건 나만의 금입니다. 여기에 시장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에 따라 아까 환율과 결부시켰던 지수가 지금 화면에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3분기에 여러분들이 맞이할 시장이다. 디테일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방송 참고하셔라. 마치겠습니다.